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부터 시작해서 주요국들의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건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12월 FOMC 그리고 ECB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앞두고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기존 5.25%에서 5.5%의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ECB에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의 12개월 전망치를 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내년 말까지 6%가량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독일 지수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카크 지수도 0.33%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영국 지수만 이렇게 0.13%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강부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2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71.3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11월 CPI와 PPI가 모두 다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까지도 확산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했던 곳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번에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0.22%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원자재, 금속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을 확인해 보시면 금과 은 가격이 하루 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은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1.5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무려 3% 넘게 하락하면서 3.25%의 약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백금 같은 경우에는 0.85%로 소폭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이렇게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12월 FOMC와 내일 개장 전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2에서 0.4% 안팎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98%로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인 점도표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향후 특정 기간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표로 작성한 것으로 점도표상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가 내년 말 중간값은 현재 5.1%이며 이 수치가 이번 FOMC에서 낮아진다면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것은 주가 상승과 채권금리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며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소매업종을 비롯해 운송, 제조, IT, 금융, 유틸리티, 제조, 헬스케어, 방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39%, 달러 인덱스는 0.1%의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은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자산운용사
브리게이트 캐피탈로부터 주당 21달러, 총 58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로 메이시스의 주가가 오늘 19.4%가 급등한 20달러 7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당 21달러는 지난 금요일 종가 17달러 39센트에 비해 약 20.7%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메이시스의 시가총액은 약 47억 7천만 달러이며 올해 회사의 주가는 거의 15.8%가 하락했으며 재고 감소와 미용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 지난 3, 4분기에는 월가의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858년에 설립된 메이시스는 100년 넘게 뉴욕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해온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1992년 파산 신청 후 페더레이티드 백화점 체인에 인수됐으며 이후 페더레이티드는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인 블루밍데일과 메이시스사를 공동 설립해 미국 전역에 약 800여 개에 달하는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제안한 아크하우스와 브리게이트 캐피탈은 이미 아크하우스가 관리하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메이시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백화점 및 이사회와 이 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메이시스가 이 제안을 수용할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전달에 3.6% 대비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는 3.8%였으며 식품과 의료, 임대료에 대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와 2.7%로 유지됐습니다.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하락한 것은 휘발유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전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연료비의 1년 인플레이션은 4.5%로 전달의 5%보다 낮아졌고 임대료와 대학 교육비 인플레이션 전망 역시 모두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밀렸는데요. 앞서 지난 8일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를 기록해 각각 전달에 4.5%와 3.2% 대비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즉 UNCTAD가 지정학적 긴장과 고금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가 작년보다 약 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역개발회의는 올해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가치가 전년도에 32조 2천억 달러에서 약 5%가 감소한 30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상품 무역은 전년보다 2조 달러, 즉 8%가 감소하고 서비스 무역은 전년보다 약 7%에 달하는 5천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와 미중 긴장 등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상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면서 올해 세계 무역이 지난해보다 이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지난해보다 상품 가격이 하락한 것도 무역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무역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일반적으로 비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어 전미 자영업 연맹의 11월 소기업 경기 낙관지수, 연방재무부의 11월 재정적자가 발표되고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 시스템 원 잉크, 마마스 크리에이션스 잉크, 루프 미디어 잉크, 그리고 엠코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점, 11월 CPI가 발표가 된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장중에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칠 수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0.3% 상승한 2,525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9% 오른 83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선물지수도 0.3%가량 올라주는 모습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지수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은 어땠을지 수급 상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1,6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 측에서는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면서 53억 원가량으로 소폭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1,900억 원 넘게 매도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289억 원, 외국인이 430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테마주로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IBM 측에서 양자컴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서 양자컴 관련 종목들,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바가 있었죠. IBM이 슈퍼컴퓨터에 필적할 만큼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이 양자컴 테마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연구팀이 극저온 분자 양자 얽힘을 구현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따라서 CCS가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엑스게이트가 26.68%, 우리로가 12.26%, KCS가 9.4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극저온 분자로 양자 얽힘을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였고요. 새로운 양자 정보 기술의 플랫폼을 만드는 첫 단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서 로보티즈, 유진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LIG 넥스원이 29.92%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무려 12만 8,1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LIG 넥스원의 이슈를 살펴봐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왜 매수세가 확산이 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LIG 넥스원은 미국의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혀왔는데요.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회사 지분 60%를 3,150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는 로봇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제 군사용 로봇, 사족보행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LIG 넥스원이 60%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증권가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무라 증권에서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민간으로 확장하는 등 성장성을 확보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대외비 국방기술 사업 중심의 구조 때문에 저평가받았었던 LIG 넥스원의 멀티플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IG 넥스원이 그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장중까지 이렇게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고요.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산이 되면서 로보티즈, 유진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로는 정치 테마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대한제당 우선주, 덕성 우선주, 너무나도 대표적인 한동훈 관련 종목이죠. 또 아래로 보시면 심텍홀딩스와 크라운제가 우선주와 덕성까지 이렇게 한동훈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고요. 이어서 이낙연 전 전 대표 테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는 남선 알미늄 우선주, 범양건영과 부국철강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우선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29.9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범양건영이 12.07%, 부국철강이 10.45%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를 벗어난 제3당 신당 창당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정치 테마 종목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한동훈 테마 종목들까지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